안녕하세요. 건강방앗간 6080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나이 들면 잠이 원래 줄지, 새벽에 몇 번 깨는 건 어쩔 수 없지, 이 나이에 잠 잘 자는 건 욕심이지.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조금 가벼워질 수는 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깨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오래 뒤척이고 자다가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를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 말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밤 11시에 누워도 잠이 안 오는 분, 새벽 3시나 4시에 자꾸 깨는 분,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은 분은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수면 관리 방법입니다. 코를 너무 심하게 골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다는 말을 듣거나 다리가 밤마다 너무 불편해서 자꾸 움직이게 되거나 먹는 약이 바뀐 뒤부터 잠이 더 안 오거나 이런 경우는 생활 습관만 바꾸기보다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미 드시고 있는 수면약은 혼자 줄이거나 끊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여러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만든 예시입니다. 72세 김정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우면 잠이 와야 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자식 걱정, 몸 걱정, 그런 생각이 줄줄이 떠올라요. 그래서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 4시면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또 오늘도 못 자겠구나. 이 생각 때문에 더 잠이 달아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녁 시간이 조금 엉켜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들쑥날쑥했고 밤 9시 넘어서 과일이나 과자를 드셨고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은 잠이 원래 없는 분이라기보다 잠이 오기 어렵게 만드는 저녁 습관 속에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적 같은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몸이 이제 잘 시간이다 하고 받아들이는지 그 순서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이 하는 실수부터 볼게요. 첫째, 오후 늦게 커피를 드시는 경우입니다. 나는 커피 마셔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커피뿐 아니라 진한 차, 초콜릿, 콜라 같은 것도 늦은 시간에는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술로 잠을 청하는 경우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잠이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더 자주 깨고 잠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저녁을 너무 늦게,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배가 너무 부르면 속이 더부룩하고 잠이 편하지 않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깰 수 있고요. 넷째, 잠들기 직전까지 TV나 휴대폰을 보는 경우입니다. 밝은 화면과 계속 들어오는 정보는 몸을 쉬게 하기보다 오히려 더 깨우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은 누워서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누우기 전 1시간 동안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은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녁 시간을 너무 늦추지 않기, 늦은 간식은 작고 가볍게 하기, 잠들기 전 1시간을 조용하게 보내기, 낮잠과 낮 활동을 같이 보기, 그리고 병원에서 봐야 할 신호는 놓치지 않기. 이 5가지만 지켜도 잠이 갑자기 완벽해진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잠을 방해하는 습관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매일 너무 다르게 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6시에 드시고, 어떤 날은 9시에 드시고, 어떤 날은 야식을 드시면 몸이 잠잘 시간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원칙은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끝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늦어도 7시쯤에는 저녁을 마치는 쪽이 편합니다. 그리고 저녁은 배 터지게가 아니라 편안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배고파도 잠이 안 오지만 너무 배불러도 잠이 안 옵니다. 메뉴도 기름지고 맵고 무거운 음식보다는 소화가 조금 더 편한 쪽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생선, 두부, 달걀, 채소, 국물 조금 이런 식으로 부드럽고 부담이 덜한 구성이 더 낫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특별한 보약 메뉴가 아니라 너무 늦지 않게, 너무 무겁지 않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밤에 배가 고프면 아예 참기만 하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크고 무거운 야식보다 작고 가벼운 간식으로 가세요. 예를 들면 따뜻한 우유를 조금 드시거나 플레인 요거트를 조금 드시거나 부담 없는 과일을 소량 드시는 식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먹으면 반드시 잠이 온다가 아닙니다. 핵심은 위에 부담을 너무 주지 않는 것, 당이 너무 높지 않게 가는 것, 양을 많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치킨, 라면, 매운 야식, 달달한 빵과 과자, 늦은 시간에 과한 과일 이런 것들은 속도 불편하고 혈당이나 각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잠을 더 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직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밤중 화장실 때문에 수면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늦은 시간에는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 가볍게를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서 잠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잠은 누워서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누우기 전 1시간 동안 조용히 준비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1시간은 이렇게 보내보세요. 방 조명을 조금 낮춥니다. TV 소리를 줄입니다. 휴대폰은 멀리 둡니다. 뉴스나 걱정되는 이야기는 침대까지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씻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천천히 호흡을 해보세요. 방 환경도 중요합니다. 방이 너무 덥지 않게, 너무 밝지 않게, 너무 시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는 가능하면 잠과 연결되는 행동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 계속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오래 보면 몸이 침대를 쉬는 곳이 아니라 깨어있는 곳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밤잠은 밤에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낮에 어떻게 보냈는지가 밤잠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낮에 거의 움직이지 않고 오래 누워있거나 오후 늦게 낮잠을 길게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낮에는 몸을 조금 움직여주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안 정리, 동네 한 바퀴 걷기, 햇빛 보기, 가벼운 체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낮잠은 자더라도 너무 늦지 않게, 너무 길지 않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은 몸이 피곤하니까 누워 있어야겠다가 오히려 밤잠을 더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에 조금 움직이고 밤에 편안히 쉬는 흐름을 몸이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병원에서 먼저 봐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코를 너무 심하게 골고 자다가 숨이 멎는다는 말을 듣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수면무호흡증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둘째, 밤마다 다리가 간질간질하거나 불편해서 계속 움직이고
싶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지 불안증 혹은 같은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통증, 기침, 숨참, 소변 문제 때문에 계속 깨는 경우입니다. 이건 잠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다른 문제 때문에 깨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넷째, 잠이 안 오는 상태가 한두 주가 아니라 오래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일주일에 여러 번 계속되고 3개월 이상 이어진다면 그냥 참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성불면은 수면제만 계속 늘리기보다 CBT-I, 즉 불면 인지행동 치료가 우선 권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잠에 대한 불안, 누워있는 습관, 수면 시간표, 침대와 잠의 관계를 다시 바로잡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만이 길이다도 아니고 생활 습관만 하면 다 된다도 아닙니다. 내 원인을 제대로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제 정말 쉽게 일주일 실천표처럼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부터는 저녁 시간을 먼저 정하세요. 예를 들면 7시에 저녁을 드신다. 이렇게 시간을 하나 정합니다. 그리고 밤 9시가 넘으면 과한 간식은 피합니다. 정말 허전하면 작고 가벼운 것으로 조금만 드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TV 소리를 줄이고 휴대폰을 멀리 둡니다. 방 조명도 조금 낮춥니다. 낮에는 집 앞이라도 좋으니 10분, 2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햇빛도 조금 보세요. 낮잠은 길게 주무시기보다 짧게 가고 늦은 오후는 피하는 쪽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일주일만 해도 잠이 갑자기 완벽해졌다보다 몸이 조금 덜 예민해졌다, 누우면 덜 조급하다, 이런 변화를 먼저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누웠는데 잠이 안 오면 계속 누워 있어야 하나요? 너무 오래 뒤척이면 오히려 침대가 걱정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전혀 안 오는 날에는 억지로 버티기보다 잠깐 자리에서 나와 불을 아주 밝지 않게 켜고 조용한 책을 보거나 차분한 음악을 듣다가 졸릴 때 다시 눕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침대에서 계속 왜 잠이 안 오지? 하고 마음을 더 급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잠은 잡는 것이 아니라 오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해집니다. 오늘 내용 아주 쉽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잠이 아예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이 가벼워질 수는 있어도 밤마다 뒤척이고 새벽마다 깨고 아침마다 힘든 상태를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실 것은 5가지입니다. 저녁을 너무 늦지 않게, 야식은 무겁지 않게, 잠들기 전 1시간은 조용하게, 낮잠은 짧게, 낮 활동은 조금 더, 그리고 오래가는 불면은 꼭 상담하기. 여러분, 좋은 잠은 기적처럼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몸이 잠들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줄 때 조금씩 따라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딱 1가지만 바꾸신다면 저는 이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녁 시간을 먼저 정해보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저녁 시간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